에비에이션과 시그니처 에비에이션의 파트너십에 대해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EVTOL이라고 하면 의뢰 하늘을 나는 전기차나 미래형 드론 택시처럼 기술 자체에만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맞아요. 얼마나 멀리 빨리 가느냐 이런 거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산업의 진짜 승부처는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다. 아, 땅이요? 네. 그리고 이 두 회사의 만남이 왜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 거의 필연에 가까운지를 아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비가 실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지점을 시그니처가 이미 해결해 놓았다. 네. 핵심을 꿰뚫는 문장이죠. 기술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항공산업의 진짜 운영 논리, 즉 인프라, 규제, 고객, 그리고 자본의 흐름까지 한번 샅샅이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의 오해부터 좀 바로잡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비를 그냥 전기 헬리콥터 만드는 유망한 스타트업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정확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이 파트너십의 핵심을 꿰뚫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어요. 조비의 정체성을 항공기 제조업체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제조업체가 아니라고요?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그게 아니라 항공 운영 시스템 설계자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이건 그냥 멋진 기체를 뚝딱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항공 운영 시스템 설계자라. 그게 와닿을 듯 말 듯한데요. 그냥 비행기를 안전하고 빠르게 잘 만드는 것과는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항공사를 이용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비행기라는 기계만 덜렁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항 가서 체크인도 해야 하고 복잡하죠? 맞습니다. 공항 가서 체크인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비행하고 내리면 또 짐을 찾죠. 그 모든 과정에는 조종사가 있고 또 지상에서 비행기를 유도하고 정비하는 수많은 인력이 있습니다. 네네. 조비가 활용인 게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완벽한 패키지로 묶는 겁니다. 기체는 물론이고 조종사, 노선, 이착륙 지점, 지상조업, 보안, 정비, 심지어 승객이 앱으로 예약하고 탑승하는 그 사용자 경험, UX라고 하죠. 네. 그리고 까다로운 규제 대응까지 이 모든 걸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기체는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인 거죠. 이제야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조비의 최종 상품은 EVTOL이라는 기계 한 대가 아니라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완벽한 경험 그 자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파트너인 시그니처 에비에이션은 어떤가요? 이 회사도 보통 개인용 제트기 전용 터미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아주 표면적인 이해입니다. 자료는 시그니처의 본질을 항공 지상 운영 플랫폼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지상 운영 플랫폼이요? 네, 전 세계 최대 FBO, 즉 Fixed Base Operator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이 FBO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개인용 제트기나 소형 항공기를 위한 VIP 전용 터미널과 거기서 필요한 모든 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시그니처는 단순히 터미널이라는 공간만 빌려주는 회사가 아니라 그렇죠.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잡한 지상 운영 절차와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파는 회사군요. 맞습니다. 항공기 유도, 주기, 급유 같은 그런 조업부터 보안, 정비, 그리고 아주 까다로운 VIP 고객 응대까지 하나의 통합된 패키지로 판매하는 회사죠. 그렇군요. 잔류의 표현을 빌리자면 항공과 관련된 땅의 문제를 해결해서 돈을 버는데 수십 년간 전문성을 쌓아온 전문가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항공기를 안전하게 받아주고 최대한 빨리 다음 비행을 위해 준비시키고 VIP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사고 없이 운영하는 것. 이게 바로 시그니처의 핵심 역량인 거죠. 알겠습니다. 운영 시스템 설계자와 지상 운영 플랫폼, 이렇게 두 회사의 진짜 정체성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 둘의 조합이 왜 특별한지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건 마치 최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사랑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장악한 최고의 클라우드 서버 회사가 만난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럼 여기가 정말 재미있어지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eVTOL이 과연 안전하게 날 수 있는가 같은 기술적 문제에 집중하지만 항공산업 내부자들의 질문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죠. 맞아요.
바로 어디서, 누가, 어떤 프로세스로 얼마나 빨리 기체를 돌릴 수 있는가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EVTOL 상용화의 가장 큰 병목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발생합니다. 기술적으로 비행이 가능해진다고 해도 그걸로 돈을 버는 사업을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비행기가 있어도 공항이 없으면 뜰 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는 실제 병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 공항 접근권 확보. 아무리 비행기가 좋아도 공항에 내릴 자리가 없으면 그냥 고철덩어리죠. 네네. 둘째, 보안구역 설정 및 출입 동선 문제. 공항은 국가보안 시설이라 아무나 드나들 수 없고 승객과 기체 동선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승객들 동선만 해도 복잡한데 여기에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가 추가되면 그 복잡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숙련된 지상조업 인력입니다. 착륙한 기체를 다음 비행까지 준비시키는 모든 과정인데 이게 생각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네 번째는 정비 및 안전관리 시스템 SMS 구축. 항공기는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안전 기준이 상상 이상으로 까다롭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책임 소재와 보험 문제까지.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기체 제조사, 운영사, 공항 중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해야 보험 가입도 가능하겠죠. 듣기만 해도 장벽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다른 EVTOL 회사들은 이 문제들을 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나요? 다들 시그니처 같은 파트너가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조비의 이 접근법이 업계에서 유독 특별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경쟁사들은요, 도심에 새로운 버티포트를 짓는 훨씬 더 어렵고 리스크가 큰 길을 가려고 합니다. 직접 짓는군요. 네, 지자체 인허가, 지역 주민 민원, 소음 문제 등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죠. 조비가 특별한 것은 이 어려운 문제들을 직접 풀려고 하는 대신에 이 문제들을 이미 수십 년 전에 다 풀어놓은 파트너와 손을 잡았다는 점입니다. 아하, 바로 여기서 시그니처의 역할이 등장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조합이 방금 말씀하신 5가지 핵심 병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즉 두 회사의 구조적 궁합이 얼마나 뛰어난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첫 번째, 지상 인프라 확보 문제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EVTOL 회사들은 도시 옥상이나 새로운 부지에 버티포트를 짓는 걸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도심 한복판에 새로운 비행장이 생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소음, 안전 문제로 인한 반발이 엄청 날 겁니다. 인허가 과정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렇죠. 하지만 조비는 처음부터 다른 길, 즉 기존 공항을 기반으로 한 상용화 전략을 택했습니다. 기존 항공 규제 틀 안에서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시그니처는 이미 전 세계 주요 공항 내의 핵심 위치, 항공기가 이동하는 램프 접근권, 보안구역을 통과하는 동선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엄청난 거네요. 그러니까 조비는 새 땅을 찾아서 온갖 고생을 할 필요 없이 이미 시그니처가 마련해 놓은 자리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구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마치 상가 건물을 직접 짓는 대신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최고의 목에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에 입점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과 시간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른 경쟁사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출발선에 서게 되는 거죠. 자리를 잡는 건 좋은데 그 자리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장사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항공사업은 결국 지상주업과 회전율 싸움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턴어라운드 속도라는 개념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턴어라운드 속도요? 네, 항공기가 착륙해서 승객이 내리고 기체를 점검하고 배터리를 충전하고 다음 승객이 탑승해서 다시 이륙하기까지의 전 과정이죠. 이 시간이 길어지면 하루에 운항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건 고스란히 수익성 악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시그니처는 수십 년간 시간을 돈처럼 여기는 VIP 고객들의 프라이빗 제트기를 대상으로 이 턴어라운드 속도를 관리해왔거든요. 최적화된 표준 운영 절차, 즉 SOP를 이미 완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마치 F1 레이싱에서 0.1초를 다투는 피트스톱과 비슷한 개념이겠네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몇 분을 단축하느냐가 그날의 수익을 결정짓는 거군요. 조비는 그 수십 년짜리 노하우를 아무런 학습 비용 없이 그냥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맨땅에 헤딩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을 그 시간에 조비는 이미 검증된 최고 수준의 운영 시스템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 차이는 생존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르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초기 고객들은 특히나 비싼 돈을 낼 텐데 그에 걸맞은 보안과 프리미엄 고객 경험을 원할 거고요. 당연하죠. 복잡한 공항 터미널에서 일반 승객들과 섞여서 줄 서는 건 상상도 하기 싫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을 시그니처가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전용 라운지, VIP 전용 보안 검색대, 세관 및 출입국 연계 서비스는 원래부터 시그니처의 핵심 상품이었습니다. 아, 원래 잘하던 거군요. 네, 이 덕분에 조비는 단순히 A에서 B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프리미엄 이동 경험으로 즉시 포지셔닝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회사들이 우리는 드론 택시입니다라고 말할 때 조비는 우리는 차세대 비즈니스 항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료에 나온 코스타리카 LIR 공항 사례가 이 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휴양지에 도착한 고객이 개인용 제트기에서 내려서 네, 바로 시그니처의 전용 라운지에서 잠시 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복잡한 공항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조비 EVTOL을 타고 리조트로 이동하는 완벽한 동선. 이건 정말 가격 저항이 거의 없는 상품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수요가 이미 검증된 곳에 가장 매력적인 상품을 내놓는 전략이죠. 이것이 바로 시그니처의 기존 고객 기반과 조비의 초기 타겟 고객이 정확히 겹친다는 고객 궁합의 핵심입니다. 마케팅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이상적인 구조인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도 결국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항공산업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정비와 안전관리 SMS 문제, 특히 미국 연방항공청, FAA 같은 규제 당국의 인증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스타트업에겐 정말 큰 선일 텐데요. 맞습니다. FAA는 기체가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도 보지만 그 기체가 앞으로 수십 년간 안전하게 운영될 체계를 갖췄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아, 운영책이요? 네. 모든 정비 기록, 조종사 훈련 상태, 비상 상황 대응 체계 등을 포함하는 항공 안전관리 시스템, 즉 SMS가 필수적이죠. 신생회사가 이 시스템을 처음부터 구축하고 FAA의 신뢰를 얻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런데 시그니처는 이미 FAA와 일상적으로 소통하면서 수십 년간 검증된 SMS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자체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증명해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조비 입장에서는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규제 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않고 이미 검증된 파트너와 함께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 5번째, 에너지 인프라, 즉 충전 문제입니다. 전기 비행기니까 당연히 충전소가 필요할 텐데 그 막대한 인프라 비용은 누가 감당하나요? 아, 그건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돈 문제, 즉 사업 모델의 문제겠네요. 정확합니다. 누가 그 비싼 충전 설비에 투자하고 어떻게 유지 보수하며 그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죠. 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시그니처는 원래 공항 내에 경납고나 터미널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사나 고객에게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입니다. 아, 원래 인프라 사업을 하던 회사군요. 그렇죠. 따라서 EVTOL 충전 설비는 시그니처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신규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와, 조비는 막대한 초기 투자 부담을 덜고 시그니처는 미래 항공 시대에 맞는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게 되는 완벽한 윈윈 구조네요. 네. 이렇게 5가지 핵심 병목을 짚어보니 이 파트너십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잘 짜여 있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운영 관점에서 이 조합이 얼마나 찰떡궁합인지 살펴봤습니다. 이건 마치 퍼즐 조각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자료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월스트리트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 파트너십을 어떻게 숫자로 계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과 비전이 아니라 차가운 숫자로 이 조합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맞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꿈이 아니라 리스크를 분석하고 가격을 매깁니다. 그들은 어떤 사업 계획을 볼 때 이게 성공하면 얼마나 벌까 이전에 이게 실패할 리스크는 무엇이고 그 크기는 얼마나 될까를 먼저 묻거든요. 아, 리스크를 먼저 보는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기관들은 이 조합이 조비의 운영 리스크와 수요 리스크를 동시에 그리고 극적으로 낮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것이 재무 모델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죠. 핵심적인 변화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할인율이 내려간다는 부분이네요. 네.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특히 미래의 현금 흐름이 중요한 성장주의 경우에는 할인율, 영어로는 WACC라고 하죠.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할인율? 네,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인데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이 할인율도 높아집니다. 잠시만요. 할인율이라는 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사업의 리스크가 크면 미래의 벌돈의 가치를 지금 더 많이 깎아서 본다는 거죠. 네, 마치 신생 스타트업이 1년 후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보다 삼성전자가 주겠다는 약속의 현재 가치가 더 높은 것처럼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조비가 단독으로 버티포트를 짓고 모든 걸 직접 해야 한다면 그 불확실성 때문에 할인율이 12%에서 15%에 달할 수 있습니다. 꽤 높네요. 그렇죠. 하지만 시그니처와 결합해서 이미 검증된 인프라와 고객을 활용하면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어서 할인율이 9%에서 11%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아, 꽤 많이 떨어지네요. 네. 이 할인율이 2~4%피만 낮아져도요. DCF 모델상 기업 가치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와, 리스크 감소가 곧바로 수십 %의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니 기관들이 왜 이 조합을 주목하는지 알겠습니다. 네. 그럼 초기 투자 비용, 그러니까 캐펙스 가정이 바뀐다는 점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네, 이것도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기관들은 항상 그래서 이 회사가 사업을 시작하려면 현금이 얼마나 필요하지를 계산하거든요. 네. 만약 조비가 직접 버티포트를 짓고 충전 설비를 깔고 터미널을 운영해야 한다면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는 곧 현금 소진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이고 결국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는 추가 중자를 해야 할 리스크가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아, 하지만 시그니처와 함께하면 이 비용이 대폭 줄어들죠. 기관 투자자 보고서의 equity dilution risk, 그러니까 지분 희석 리스크 감소, 이렇게 적힌다는 자료의 표현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선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는 어떻게 보나요? 기관은 폭발적인 성장보다 예측 가능성을 훨씬 높게 평가합니다. 아, 예측 가능성이요? 네, 일반적인 EBTOL 모델은 언젠가 도심에 버티포트가 많이 생기면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라는 식의 좀 계단형 성장을 가정합니다. 이건 변수가 너무 많죠. 그렇죠. 언제 될지 모르는 거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시그니처와 결합한 모델은 다릅니다. 시그니처의 비존 공항 VIP 고객, 기업 출장 고객을 기반으로 한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요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꿈의 시장 토털 어드레서블 마켓이 아니라 당장 내년에 몇몇의 고객을 얼마의 요금으로 태울 수 있을지 계산이 가능한 실행 가능한 작은 시장들의 합으로 모델링이 가능해진다는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네, 미래 항공의 이야기가 할인 가능한 현금 흐름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투자 기회로 인식되는 지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운영 측면의 완벽한 궁합이 결국 재무 모델과 기업 가치 평가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이 파트너십은 뜬구름 잡는 미래 항공 이야기를 실제 계산 가능한 현금 흐름으로 바꿔주는 핵심 열쇠라는 말이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조비와 시그니처의 파트너십을 통해 EVTO 산업의 성공 방정식이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술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조비는 하늘의 문제를 풀었고 시그니처는 땅의 문제를 풀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둘의 결합은 EVTOL 상용화의 가장 위험하고 불확실한 첫 단계를 가장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통과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네. 자료의 표현처럼 이것은 단순한 드론 택시의 등장이 아니라 프리미엄 항공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진화하는 차세대 비즈니스 항공이라는 새로운 표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와 같은 강력한 파트너가 없는 다른 수많은 EVTOL 경쟁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과연 아무도 착륙시켜주지 않는 멋진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